중요합니다. 1980년대 도시 변두리 경기도 부천의 원미동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지금도 가난한 동네인가요? 아니요. 여기 지금 엄청 부자 동네예요. 역시 부동산이야.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소재로 한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서점에 가서 책을 찾으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 가야 한다 책이 없어.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책이 있고 중간에 한 파트야. 연작소설 중 한 편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던 타자를 이해하고 밑에다 쓸까요? 임시. 그를 통해 타자를 왜곡해서 받아들였던 자신을 반성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오른쪽 단편소설이고요. 연작소설이에요. 이러한 게 얘기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사실적입니다. 비판적이고 성찰적입니다. 뭐에 대해 비판하고 성찰할 거냐?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소시민적 태도를 비판하고 성찰할 겁니다. 1980년대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옆에다가 쓸 거예요. 도시 변두리. 이 당시에는 그랬단 얘기지. 욕실 바닥 공사를 하면서 오해로 인한 타자와의 갈등, 타자 이해를 통한 화해라고 해놨는데 그냥 지 생각만 이야기야. 실제 공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글을 썼던 양기자 언니 실제로 원미동에서 산 적이 있거든. 서민들의 삶, 소시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합니다. 밑에 팁 잠깐 볼게요.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오해했던 경험을 보여줍니다. 욕실 공사를 마친 후 그와 아내의 임시에 대한 생각과 심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러 갑시다. 원래 임씨는 겨울에 연탄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인테리어 업자한테 우리 욕실에서 물이 새는데 좀 수리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업자가 너무 바빠. 그래서 자기 일을 임씨한테 줬거든. 근데 옷도 좀 추레하고 원래 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견적서를 뽑아서 이렇게 줬는데 생각보다 좀 너무 비싸게 매기는 것 같고 저건 나중에 나 눈탱이 칠 것 같은데 막 미친 듯이 의심하면서 쳐다보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해도 되나 싶을 만큼 집주인이 괴로울 만큼 일을 너무 열심히 해. 그리고 견적을 깎아주는데 뭐 요거 빠지고 재료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옥상 뭐 방수 처리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건 서비스 하면서 돈 주고 일 시키려고 했었던 그와 아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지. 그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고, 오케이. 밑에 거는 읽어봐야 하는 거고, 오른쪽에 거 됐습니다. 앞으로 넘어올게요. 화면을 조금 키워봅시다. 그와 아내는 이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이 글의 서술자에는 나가 없어. 3인칭이에요. 하지만 그와 아내의 속마음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3인칭입니다. 속마음까지 알고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런데 올해 수능 특강에서부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말 대신에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지적 서술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냥 확인해 놓으시면 돼요. 하지만 초점은 그에게 맞춰져 있을 거예요. 어렵게 연립주택을 장만합니다. 그러나 그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보수하느라 제법 많은 돈을 들이게 되고 짜증나겠는데 그러던 중 욕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일이 생기자 이웃의 소개를 받아서 임씨에게 공사를 맡긴다. 중심인물. 하지만 그는 곧 임씨의 본업이 연탄 배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욕실 공사를 맡긴 걸 후회합니다. 데스크. 욕실 공사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욕실이 물이 새는 것 중에 막 엄청나게 이렇게 집안에서 큰 문제가 생기면 돈 주고 내가 집 사도 전 집주인한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아내는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라는 게 벌써부터 지겨운 듯 했었다.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라는 거는 뭐 아내나 그의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 아, 공사 언제 끝나? 반나절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그럴 거야. 움직일 때마다 발뿌리에 채이는 세간살이들을 이리저리 옮겨 놓으며 그는 건성으로 대답을 했었다. 그 비슷한 말을 임씨에게 해봤더니 그 비슷한 말 뭐? 오늘 끝나기는 어렵겠죠? 오늘 내로 끝나기는 하나요? 라고 일하고 있던 임씨한테 물어봤더니 임씨 역시 건성이었다. 사장님이야 며칠이 걸려도 아무 상관없죠. 견적 뽑는 대로만 주시는 거니까요. 어차피 이틀 일하고 3일 일한다고 시간이 내가 18시간 걸린다고 돈 더 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뭐 상관없잖아. 나머지는 지가 백날이 걸려도 이 말이 중요해요. 하자 없이 해놓을 일만 남은 겁니다. 나 일을 할 때 하자 나중에 AS 할 일 만들지 않을 거야. 엄청 성격 자체가 책임감이 강합니다. 임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당일로 끝낼 속셈은 아닌 듯 싶었다. 젊은 인부는 30분쯤 일하다가 나면 담배 한 대에 냉수 한 컵 하는 식으로 일을 질질 끌고 젊은 녀석 단속하랴 자기가 하는 일이 신경 쓰랴 입으로 한몫하랴 임씨의 속도도 그가 보면 더디기 짝이 없었다. 임씨가 메인으로 일하고 옆에 시다바리처럼 나쁜 표현이죠. 옆에 보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조하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있어 지금. 하기야 이런 공사가 국수 가닥 뽑아내도 쭉쭉 뽑혀 나오는 재미를 주는 일은 아니겠지만 국수 가닥 뽑도 쭉쭉 뽑혀 나오는 재미 어떻게? 일을 할 때 일의 성과가 일의 결과가 눈에 잘 보이는 재미를 주는 일은 아니겠지만 깨고 드러내고 긁어내고 하는 일을 한참 후에 들여다봐도 그게 그 모양이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괜히 이 사람한테 맡겼나 보다. 후회가 점점 커지겠지. 그렇다고 감독관 마냥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잔꾀 부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서 어슬렁거리며 집안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아닌 척 하면서 임시 감시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서 지켜보세요. 일꾼들이라는 게 원래 주인이, 아내가 한 말이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서 지켜봐요. 일꾼들이라는 게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덮어버리는 못된 구석이 있다고요. 하면서 너무 못되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 임시파티 가서 감시. 일꾼들에 대해서 부정적이. 금전거래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소시민적 초조함. 저 사람은 내 돈을 떼먹을 거야. 피해의식. 이런 게 있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시금치 나무를 묻히면서 아내가 행여들릴까봐 낮은 소리로 소곤거린다. 갓난애나 징징 울어대면 애복이라도 할 텐데 애는 배만 부르면 슬근슬근 잠들어 버리는 터라 사실 그가 딱히 할 일이 없는 형편이었었다. 아내 말대로 가서 감시하는 거 말고는 내가 오늘 이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 하는 수 없이 다시 목욕탕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임씨가 젊은이에게 건재상에 가서 새 파이프 가져오라고 시키고 있을 때였다. 욕조에서 세면대로 구부러져 있는 이음새 쪽에 사달,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었다. 바로 요 지점이 어떻게 물이 새는 누수 지점인 거지. 지가 봤을 때는. 땀방울이 흘러내리듯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얼굴을 쳐올리며 임씨가 말했다. 사장님, 물 좀 틀어보세요. 이곳에서 물이 솟구칠 것 같은데. 임씨가 시키는 대로 계량지 꼭지를 비틀고 돌아와 봤더니 어머, 아닌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물줄기가 솟아나고 있었다. 임씨가 아주 꽤 빠르게 문제가 되는 지점을 파악한 거예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고? 물이 새고 있어. 벽이 있지.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을 텐데 물이 새고 있어? 벽 속에 들어있으니까 어디에서 물이 새고 있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정말 재수 없으면 한쪽 벽을 온전히 홀랑 다 드러내야 됐을 수도 있어. 근데 비교적 빨리 한 방에 찾아내버렸지. 생각보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또 걸리지는 않을 거야. 사실은 오래 걸려요.
보세요. 요걸로 한 번만 내리치면 완전 분수처럼 솟구쳐질 테니까 옆에 놓여있던 흑손으로 파이프를 살짝 내리치자 이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었다. 어떻게 보기만 해도 물이 샌다라는 걸 알고가 있어. 임씨가 완전히 못하는 일은 아니야. 나름 전문가야. 완전 사갔어요, 사장님. 이거 계량기 얼른 잠그세요. 아, 터진 데 찾았으니 일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터진 데 찾는 게 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었겠네. 임씨는 젊은 인부를 기다리는 사이 아내에게 냉수 한 컵을 청했다. 일을 다 한 거나 진배 없다. 다름 없다라는 일꾼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 어디가 있어? 기분이 좋아진 아내가 청량음료를 가득 따라줬었다. 기분이 좋아졌어. 왜? 욕실 공사가 빨리 끝날 테니까. 빨리 끝날 테니까. 다른데 여기저기 안 뜯어봐야 되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테니까. 세면기나 변기는 손댈 것 없겠죠? 예, 사모님. 다른데 파이브는 구부러지게 이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자리는 맨 처음 시공 때부터 욕조를 안 치느라고 닥달을 해댄 모양이에요. 봤었더니 그냥 이게 파이프가 엄청 구불구불 되어 있나 봐요. 목 울대를 울리면서 임씨는 맛있게 음료수를 들이켰다. 여름 한철 집수리 일이나 하는 사내치고는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 하고 새삼 그의 몰골을 다시 뜯어보게 되었었다. 꽤 정확한 솜씨. 임씨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될 거예요. 완전히 아직까지는 바뀌어 있지는 않지만 원래는 자주색이었을 티셔츠는 잦은 세탁으로 누런빛이었고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검정 고무줄이 삐져나온 추리닝 허리께는 서툰 손바늘로 터진 실밥을 꿰맨 자리가 어지러웠다. 옷이 어때요? 초라한 차림새예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무엇을 통해서? 외양 묘사를 통해서. 외양 묘사. 작은 체구에 비하면 어깨 근육이나 팔목의 힘줄은 탄탄해 보였고 더위로 상기된 얼굴은 이제 막 밭을 갈다 나온 농부처럼 건장해 보였습니다. 됐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이 A 부분에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임씨의 행색이 초래합니다. 몸이 엄청 튼튼해 보여요. 더위로 상기된 얼굴은 이제 막 밭을 갈다 나온 농부처럼 건장해 보였습니다. 옆에 사건의 진행에 따른 그와 아내의 심리. 저 전문가 아닌 것 같은데 후회하고 불안해했다가 일을 천천히 하는 거 보면 저거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수리비 많이 부르는 거 아니냐? 불안하고 초조했다가 솜씨는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임씨의 외양 묘사에 걸어서 드러난 특성, 바로 위에 묶어놔 있는 A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옷차림을 보니까 형편은 넉넉하지 않겠구나. 체구는 작지만 근육으로 탄탄합니다. 노동으로 단련되어 있구나. 옆에 나와 있는 문제 2번. 임씨의 외양 묘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쓰지 말자. 우리 옆에 너무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대신 위에 1번은 같이 풀게요. 아내는 임씨의 일처리에 대해 불신하고 있죠. 의심하고 있어요. 임씨는 노련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을 한방에 찾아냈죠. 아내는 욕실 공사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자꾸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지. 그는 할 일이 많지만 아내의 요청에 따라 아니야, 할 일이 없어. 핑계대고 애라도 봐야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또 오늘 잘 자? 이런 것들. 4번이 틀렸죠? 임씨가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지키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까 윗부분 써드린 거, 이 부분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 여기서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지물포라고 나와 있죠. 밑에 단어 뜻 나와 있나? 지물포. 어디에 있을까? 오른쪽 뒷부분에 있나? 어디가 있냐? 지물포. 지물포. 저기 누구예요? 도배지나 장판 같은 거 팔던 데예요. 지금은 지물포가 없어요. 전부 다 무슨 인테리어 이걸로 다 바뀌어 있지. 그래서 지물포 주씨, 임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지물포라는 것 말 자체가 80년대임을 드러내주는 소재가 됩니다. 아, 주씨가 칭찬하던 대로 일을 잘하시네요. 그는 슬쩍 아내를 치켜 세웠다. 기분 좋으라고. 인간이란 칭찬에 약한 법이다. 하물며 저 단순한 육체 노동자야말로 표현 없나 재수없어. 단순한 육체 노동자. 그는 임씨를 깔보고 있어요. 이런 귀간지러운 말에 자신의 온 힘을 바치지 않겠는가. 영악한 자식. 이렇게 칭찬 살짝 해주고 일 더 열심히 하게 만들려고 하는. 지가 뭐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는 자신의 한마디가 잘 계산하여 내놓은 작품임을 은근히 자만하였다. 격려해서 더욱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부추김이라고 해놓고 밑에다가 놓치기 쉽지만 한 번만 쓸게요. 그의 심리, 그의 생각을 누가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주는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요? 네, 전지적 작가 시점 확실했구나. 여기에서 쐐기를 받고 가는 거지. 한데 임씨의 반응은 계산과 다르게 빗나갔다. 기분 좋아하거나 막 그러지 않았나 봐. 뭘요? 누가 와서 이래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목욕탕 하자 공소는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손재주 있으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저 그렇게 뭐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하고 입막음 하려다 말고 그는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주춤거렸다. 그래도 당신 솜씨가 최상급이요. 하는 말도 이상하게 들릴 것 같고 그래도 누군들 당신만하게 일을 처리하겠냐 라고 말해도 너무 속이 보여도 곤란했었다. 어디가 있어? 온 힘을 바치도록 만들려고 했었던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모님, 오늘 일이야 하자없이 잘 해드릴 테니까 겨울 연탄은 저희 집 거 떼세요. 그거 어차피 저 연탄 장소 아닙니까? 라면서 깨알같이 본업 연탄 장소 홍보하고 있는 거지. 이야기가 이쯤에 이르면 그는 더욱 할 말이 없어진다. 대려 임씨가 자기 선전 앞에서 스스로의 대답이 공색해졌다. 연탄을 맡기겠다라는 대답도 없이 웬일인지 굳어진 표정이다. 뜬금없이 고향이 어디요? 아무려면 머리 굴리는 거야 임씨보다 못하랴 싶어서 어때? 이것도 역시 임씨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건 내가 니보다 낫지. 임씨를 무시하는 태도지. 그는 말꼬리를 돌려보았다. 어딘가 반드시 임씨를 들뜨게 할 함정이 있을 것이다. 부드러운 말로 꽉 움켜잡아야 일의 정성을 쏟아 완벽한 공사를 해줄 게 아닌가. 일에 정성을 쏟아서 완벽한 공사를 해주게 하는 게 어떻게 그의 말하기의 목적이지. 부추기려고. 고향요? 임씨는 반문하고서 쓰게 웃었다.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지.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말아요. 뭐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고향 말하면 기가 막혀요. 한 7, 8년 돼갑니다. 경기도 이천 농군이 도시 사람 돼보겠다고 땅 팔아가지고 요 모양 요꼴입니다. 농민이 도시 사람 돼서 땅 팔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한 60년대에서부터 60년대 70년대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이촌향도 현상이 사회에 있었구나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80년대라면서 예. 서울 온 지 한 7, 8년 되니까 10년이라고 치면 한 70년대부터 6, 70년대 도시 떠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겠지. 그런 걸로 봤을 땐 농촌 떠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농촌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었었을 거야.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 땅만 그대로 잡고 있었어도 라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은 이렇게 도시로 온 것을. 그와 아내는 임씨가 자신을 속이고 공사비를 많이 받으려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씨를 의심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게 속물적인 소시민적 태도죠. 속물적 소시민의 태도죠. 쟤 나한테 눈탱이 칠 것 같은데 일종의 피해의식이지.
그런 가운데 조금씩 임씨의 지난 삶에 대해 알게 된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임씨는 수리할 곳이 있으면 더 고쳐주겠다라고 하는데 임씨를 믿지 못한다. 왜? 그러고 나서 돈 더 받으려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와 아내는 가끔 물이 새는 옥상을 이번에 수리하기로 하고 옥상 방수 공사를 부탁한다. 군말 없이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그와 아내는 이제 막 속으로 또 조마조마하죠. 아이씨, 옥상 공사 저거 하면은 돈을 더 얼마나 달라 그럴까? 아, 눈탱이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임씨는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굴러가는지 알 바 없이 재빠른 솜씨로 방수액을 섞은 시멘트 배합물을 깨부숴 놓은 자리에 짓이겨 바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재빠른 솜씨라고 해서 그 솜씨 좋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내 공사야 관계없지만 일컷 방수를 해놓고 굳기 전에라도 비가 내리면 산통이 깨질 거니까 다 헛수고가 될 거니까 어두워오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여름 하늘이 늘 그렇듯 서너 장의 먹장구름, 새까만 구름이 둥시 떠 있었다. 먹장구름 뒤로 물결 같은 잔구름이 남풍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배경묘사. 비가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여름날에 변덕 많은 날씨는 어찌 잡아두랴 싶어서 그는 흙 묻은 손을 털었습니다. 임씨의 하는 일이 대충 마무리 단계인 듯 싶어서 담배나 한 대 피우면서 쉬어볼까 했다. 아이고, 여름엔 비도 잦은데 그러면 이 일을 못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다가 밑줄 긁 거예요. 비가 오면 오는 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제목 뭐였어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 가야 되죠. 가리봉동 혹시 왜 가는지 알고 있어요? 외상값 받으러 갈 거예요. 일 못할 때. 흑손을 내두르며 그의 손은 더 빨라졌다. 어느새 주위가 군청빛으로 어두워오고 있었다. 비가 오면 또 다른 벌이가 있어요? 예, 비가 오면 아침부터 가리봉동 가야 됩니다. 가리봉동 갈 거예요. 비 오면. 가리봉동이요? 예, 사연 몰라도 됩니다. 암튼 비가 오면 난 가리봉동 갑니다. 아까 방금 제가 지나가듯 말씀드렸지만 가리봉동 가는 이유는 뭐예요? 외상값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규모가 꽤 커. 이렇게. 사이즈가 커. 임씨가 일손을 멈추고 알 듯 모를 듯 표정을 언뜻 지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매일 계속같이 했으면 그렇지 비 오는 날 하루쯤은 쉬어야지 라고 말해 주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저씨 너무 힘들게 일하시네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아까 어때? 옷차림이 너무 초라했었잖아. 저 사람은 진짜 쉬고 싶어도 못 쉬는 처지구나. 그런 사람한테 좀 하루는 쉬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면 신뢰가 될 것 같은 거지. 누군들 쉬고 싶지 않을 거냐. 하루에 2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를 거느린 가장으로서 넉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사하면서 옆에 막 들러붙으면서 이렇게 막 주고받은 이야기 중에 나온 정보인가 봐요. 어찌 비 오는 날이라고 아랫목에서 뒹굴기만 하겠냐라는 데에 생각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됐고요. 62페이지 오른쪽 보면 일솜씨 칭찬하는 의도 있었고 고향 묻는 말 있었고 쟤는 체크하고 가야 되겠다. 여기 62쪽 고향을 묻는 말에 임씨가 쓰기게 웃는 것은 고향 떠나온 것 후회하니까. 야, 돈 벌려고 도시 나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가난하냐? 씁쓸하게 여겨졌었기 때문에. 됐고요. 다음, 임씨에 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네요. 63페이지 오른쪽. 겨울의 연탄, 부업으로 집수리. 과거 농군이었지만 오는 날 도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시 빈민으로 고달프게 살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줄거리 나와 있지만 외상값 받으러 간다고 했죠. 비 오는 날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는 수에타 공장 사장한테 떼인 연탄값 받으러 가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 임씨는 완전 도시 빈민인데 연탄값 떼먹은 놈은 공장 주인이야. 있는 놈이야. 너무 짜증나지 않아?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어차피 몸을 써서 일을 못하니까 일을 할 수 없는 비 오는 날
억울하게 떼인 돈 받으러 가리봉동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씨 우리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이런 예명 저기 누구야 공장 주인 새끼는 못 죽어도 맨션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화내고 막 그럴 거예요. 왼쪽 밑으로 가봅시다. 임씨에 대한 그의 태도. 슬쩍 치켜 세우면 기분 좋아하겠지. 단순한 육체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잘 해줘야 일 잘하겠지. 임씨 깔보고 있어요. 이 더 잘하도록 부추기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어떻게 실패. 이렇게 자. 3, 4, 5번 세 문제 1번 드릴게요. 시작! 야호!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3번 문제 먼저 보러 갈게요. A에 나타나 있는 부분 왠지 으쓱해가지고 일 시키려고 하고 있죠? 4번의 답은 몇 번? 3번. 기본적으로 깔보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다음. 이 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임씨에 대한 정보가 아닌 것은 경기도 이천에서 농사 짓고 있었고요. 감시하는 거에 불편, 신경 전혀 안 쓰는 것 같은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 가서 돈 받아와야 되고요. 칭찬에 넘어가지 않고 본업은 연탄장수, 부업으로 집수리합니다. 그런데 일을 꽤 잘해. 5번. 기업과 같이 행동한 이유. 기업 어디 있어요? 기업. 이렇게 힘든 일을 해도 쉬세요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비 오는 날에도 일을 쉴 수가 없어 가리봉동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섣불리 그에게 쉬라고 말하지 못했으니까. 잘 파악했어. 임씨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되는 말. 못 믿어서 그런 거야? 그거는 아니야. 여러 식구 거느린 가장으로 쉼없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 잘했어. 영유, 인호. 답은 5번. 다음 페이지. 간단하게 여겼었던 옥상의 공사는 의외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옥상 공사. 아내가 추가로 부탁한 거였었죠? 홈통으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경사면 맞춰야 하는 것도 일을 더디게 하고 깨놓은 자리와 기왕의 자리 이음새 사이로 물이 새르지 않도록 면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더 깨야 하는 추가적 부담이 잇따랐습니다. 옥상 공사가 생각보다 까다롭고요. 하지만 어떻게 굉장히 임씨는 꼼꼼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옥상 공사는 돈도 따로 받지 않았거든. 이렇게. 이미 밤이 시작된 거나 진배 없이 이웃집의 창문에 하나둘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임씨는 만족하다 싶을 때까지 일손을 놓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어때? 임씨 성격 어때요? 내가 해주기로 했으니까. 책임감이 엄청 강하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고도 모자라 이왕 덮어놓은 거 다시 으깨버리고 새로 흙손질하고 옆에서 보고 있자니 임씨는 도무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엄청 책임감이 넘치는 아저씨예요. 이 정도면은 그만두고 가고 싶지 않을까? 저 대학교 때 저기 막 흔히 이야기하는 노가다 인력사무소 가가지고 저기 군부대에 들어가는 아파트 공사도 며칠 막 가보고 그랬었는데 해 떨어지면 끝이야. 아무도 일 안 해. 이렇게. 근데 해가 떨어졌는데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건 보통 책임감이 아니야. 여러분. 몇 사람 몇 번씩이나 옥상에 얼굴을 디밀고 일의 진척장을 살펴보던 아내. 언제?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려는 것 앤드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이것도 보려고 했던 아내도 마침내 질렸다라는 듯이 입을 열었다. 아, 대강 해두세요. 날도 어두워지는데 어서들 내려오시라고요. 아, 다 돼갑니다. 사모님. 하던 일이니까 깨끗이 손가드려야죠. 임시 성격 어때? 꼼꼼하고 책임감이 있어. 다시 방수액을 부어서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을 손가락으로 몇 번 문대보고 나서 그제서야 허리를 일으켰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야, 이제.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손이 얼마나 거칠었을까?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 굳은 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었다. 어머, 아까까지만 해도 의심하고 아랫사람인 것처럼 하찮게 여겼었는데 이제 안타까움의 마음을 느끼고 있죠. 너무 열심히 해요. 저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단칸병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지. 목욕탕 일도 그러했는데 이 사람의 손은 좀 특별한 데가 있다. 손이 좀 특별해. 왜?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접하게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어.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접하게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어. 아, 무슨 얘기야? 일하는데 능숙해. 임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었었다. 잘한다. 저 사람 손이 아니야. 감탄. 처음에는 이 사내가 견적대로 돈을 다 받기 민망해서 무슨 말이야. 아, 이거 견적 뻥튀기 되어 있구만 이라고 애초부터 생각했어. 일부러 지어낸 열정이라고 여겼었다. 옥상 일의 중간에 집에 잠깐 내려왔을 때도 아내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었다.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꽁돈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어때? 아직까지는 임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굉장히 돈 주니까 일해야지. 이해 타산적이지. 이해 타산적이다라는 말이 어렵나? 계산적이다. 아직까지는 미안함이 전혀 없어. 하지만 일부러 지어낸 열정으로 단정했다면 당한 쪽은 되려 그들, 이 집주인 부부였었다. 밤 8시가 지나도록 자벽부 노릇에 시달린 그도 고생이었고 일부러 시킨 일도 심적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그의 아내 역시 어떻게 안절부절했습니까? 미안함 전혀 없었다가 이제부터 안절부절해지기 시작하는 거겠죠. 아내는 기다리고 있는 동안 술상을 보아놓고 있었다. 너무 미안해요. 한잔하고 가세요. 지. 손발을 씻고 계단에 나가 옷에 먼지를 털고 들어온 임씨는 8시가 넘어선 걸 보면서 오히려 그들 부부에게 미안해했었다. 임씨는 타인에게 배려심도 엄청 많아.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남요. 우리 사모님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이고 사장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사장님은 왜 더 미안해. 밤 8시가 지나도록 자벽부 노릇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이고 저 때문에 잠일 많이 하느라고 힘들었죠.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안방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던 노모가 대신 임씨의 노고를 치하해 주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일도 엄청 잘하네. 늦으면은 내일 하고 쉬었다 하면 좋을 끼구만. 일 무서운 걸 모르니 앞으로 잘 살게요 라면서 노고를 치하해주는 어떻게 앞으로 잘 살게요 덕담을 해주고 있죠. 노모의 덕담을 들은 임씨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들었다. 또 어른은 엄청 공경해. 아마 농촌에서 살아서 그랬나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남자들 술 마시는 꼴을 엥 꼽아서 거실려가지고 못 보는디? 그렇게 일하고는 안 마실 수 없겠구만. 야, 너 술 마실 자격이 있어? 나는 고마 들어가 있을 테니 좀 쉬었다 가서. 잉?
노모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그가 부어주는 술을 두 손으로 환감히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한잔했다. 아유, 이거 왜 이러십니까? 편히 드십시다. 두 손으로 받지 말고. 나이도 서로 엇비슷할 텐데요. 오케이. 한국 사람 특징 중에 하나죠. 처음 만나면 몇 살인지 나이 물어보고 그러는 것들. 우리 딸내미도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가서 처음 만나는 애 있으면은 진짜 안녕? 이름이 뭐야? 너 몇 살이야? 이거야. 처음 보는 애들인데도 그 사이에서 나이로 서열을 매기더라고. 그러면서 꼭 그래. 나이가 많으면 그러면 내가 언니네? 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사건의 진행에 따라서 아내의 심리는요. 일부러 열심히 생각한다고 깔보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저렇게 왜 가난할까 열심히 일하는데 안타깝고 아내는 부담을 느끼며 미안해하고 있죠. 임씨의 성격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배려심이 있고요. 공손하고 공경심이 있죠. 6, 7, 8번 세 문제 1분 드릴게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1번 임시하고 상관없는 거. 이해타산적인 거는 이 집주인들이지. 근데 이해타산적이라는 말 뜻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남을 계산합니다. 이거야. 저게 나한테 득이 되는지 아닌지 그걸로 판단해. 임시 책임감 강하고요. 어른에게 공손하고요. 성실하고 꼼꼼하고 상대방 배려할 줄 알죠. 7번 문제. 라에 나타난 그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가난하지? 일 엄청 잘하는데. 일솜씨에 감탄한다. 손 이상의 뭔가가 있어.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 열심히 일하고 있어. 왜 가난하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의심했던 거, 오해였습니다. 임씨의 노고를 공사 비용의 대가로 지불하고 있으면 불쌍하다는 생각도 안 들걸? 어차피 돈 받는 만큼 일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지만 아니야. 자기가 봐도 돈 받은 거 이상으로 일해주고 있어. 기업과 관련된 인물들의 태도로 적절한 것. 기업 어디 있어요? 기업. 큰일 났네. 눈이 침침해가지고. 옥상공사. 아내는 공사가 끝난 후 미안한 마음에 술상 차려줬습니다. 정답. 나머지 틀린 얘기라서 안 볼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렇게 말은 했어도 나이 비슷한데요. 뭐 우리 말 편하게 합시다. 그는 임씨의 나이가 그보다 많으면 왠지 괴롭겠다라는 생각이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저렇게 힘든 사람한테 아유씨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었다니 너무 미안할 수도 있어. 찬바람이 불면 다시 온몸에 검댕칠하는 연탄배달 나서야 하고 여름이 오면 정식으로 간판 달고 일하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달려야만 넘겨주는 일감에 매달려 하루 벌어먹고 하루 먹고 사는 설비집 동료들이 손이 딸려야만 넘겨주는 일이 바로 오늘 일이지.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라는 게 위안이 될지 그것도 모를 것이었다. 저 사내의 앞날이 창창하다는 게 위안이 될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생각합니다. 임씨 계속 가난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장님 금년 몇이죠? 저는 토끼띠 36 아닙니까? 임씨가 36 토끼라면 그는 큰일 났네. 35의 용띠였다. 어머, 나이가 많아서 훨씬 많은 거는 아니지만 조금 괴로운데? 옆에 앉아서 지갑을 열고 있었던 아내가 얼른 이 양반은 35이에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이 양반은 35이에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가 가로채서 나 토끼띠죠. 서로 동갑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다시 여기에다가도 한 번 더 삿대지.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괴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이를 거짓말한 거지. 이건 어쩌면 일종의 임시 배려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내가 기가 막히다라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아랑곳하지 않고 에헤이 동갑 기념이네. 또 한잔 합시다. 1살 정도만 보태는 것으로 거짓말을 줄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토끼띠 남자들이 원래 팔자가 드센 편 아닙니까? 여자 토끼띠는 잘 사는데 요상하게 우리 나이대 토끼띠 남자들은 신수가 고단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임씨는 살짝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이렇게 가난한 게 팔자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가난의 이유라고 일종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라버니들 지금 무슨 띠니? 어? 닭띠야? 당신들 다? 저도 닭띠요. 죄송합니다. 띠던가. 12살밖에 차이 안 나. 어디가 있을까? 헌데 사장님은 용케 따시게 사시니 따시게 산다라는 거는 왜 그랬을까? 집이 있으니까. 저런 그는 속으로 머쓱했다. 토끼띠가 어쩌고 하는 게 아무래도 아슬아슬했던지 아니면 준비한 술이 바닥나는 게 보였던지 아내가 단호하게 지갑을 열었다. 돈 들어야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슨 말이 담겨져 있을까? 좀 깎아주세요. 혹은 견적서 그대로 다 드려야 돼요? 이런 얘기. 깎을 생각이야 지금. 너무하네. 사람을 그렇게 시켜먹고. 아내는 뒷말을 못 잇고 그의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 보았었다. 적게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직까지. 그는 술잔을 들어서 올리며 짐진 아내를 못 본 척했다. 역시 여자는 할 수가 없어. 여기 작은 따옴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성인지 감수성 엄청 떨어지는 멘트죠. 이렇게. 공사 비용을 덜 주려는 아내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옥상 일까지 시켜놓고 돈을 다 주기가 아깝다려는 뜻이겠지. 제발 딴소리 없이 20만원에서 2만원 모자라는 견적금액 얼마? 18만원. 다 내놓기를 빌었다. 그는 생각해. 그 돈 충분히 받을 만큼 일했어. 더 줘. 이런 거야. 그때 임씨가 손을 휘저으면서 얘기했다. 사모님, 내가 뽑아드린 견적서 좀 줘봐요.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이 순간 아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약간 식겁했을걸? 18만원보다 더 나올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견적서를 내밀었는데 안타깝다. 이 견적서도 정식 견적 용지가 아니라 분홍 밑그림이 그려진 아른아른 비치는 유치한 견적서를 사용한 그것을 임씨가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아내 손에 있던 견적서. 임씨가 만들어준 유치한 편지지로 만들었던 이 견적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을 수리하는 일이 임씨의 정식 직업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겠지. 사업하면 사업자 번호 내고 옛날에 사업자 번호 찍혀있는 영수증 주고 그랬으니까. 임씨의 말에 나올 말에 주목해서 잠깐 긴장했다. 어떻게? 너무 소시민적이네.
아유, 술을 마셨더니 계산이 좀 안 되네요. 임씨는 분홍 편지지 위에 엎드려서 아라비아 숫자 더하고 빼고 줄 긋고 빈병을 흔들어서 마저 치우고 한 잔 마신 다음에 이랬을 것 같아. 임씨의 머릿속에 굴러다니고 있는 숫자들에 애태우고 있는 스스로가 정말 역겨웠었다. 나도 속으로 얼마나 더 달라고 할까? 아, 쫄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됐을까? 뭐 그러고 있어. 그냥 달라는 대로 주면 되지. 됐습니다, 사장님. 이게 말입니다. 처음엔 파이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까 전체 다 뜯을 작정으로 견적을 뽑았는데 다 안 뜯었잖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썩 간단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금에서 4만원 빠지고 시멘트도 다 들어 이제 참 난리 났네. 어디가 있어? 일이 간단해. 견적이 깎일 거야. 노임에서 4만원 빠지고 시멘트 값도 빼주고 모래값도 빼주고 어이구 쓰레기 별로 안 나왔네. 용달차 값도 빠지고 방수액 타일도 반도 못 썼으니까 여기서 또 빠지고 지금 미치겠네 이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어? 빠지고 어떻게 깎아주고 있어. 근데 한두 푼 깎아줄 게 아닌 것 같아. 못 빠지고 환장하겠네. 살펴보아야 할 것들 됐고 됐어. 요거는 말이 있으니까 어차피 내용은 알지만 이해 체크할게요. 여자는 할 수가 없어. 여성에 대한 그의 편견. 과도한 일반화를 통해 소시민적 속물성을 여성 일반의 속성으로 확장해서 여성의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멘트라고.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지금까지 그도 공유했던 속물적인 생각을 아내에게 떠넘겨서 자기 책임을 완화하려고. 그렇지. 지금 이 순간까지 아내랑 그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뭘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하고 그런 게 어딨어. 돈이 좀 틀려질 겁니다. 사실 문법적으로 돈이 좀 달라질 겁니다. 틀리다는 무슨 뜻이에요? 옳지 않다고. 달라지다는요. 같지 않다. 이런 뜻이니까. 옳지 않은 게 아니라 같지 않다. 뭐 이런 말 쓰시라고. 이 글의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확인했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제가 멘트하고 지나갔어요. 뭐라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그한테 초점 맞춰놨을 거라고. 그래서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그의 시점으로 초점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러한 서술상의 특징을 통해서 야, 너네 부부 둘 다 속물적이다. 그의 시각에서 임시의 삶을 전달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줍니다. 공사 비용에 대해서 요거는 뭐 됐고 공사 비용에 대한 인물의 태도 아내는 깎으려 하고 있고 그는 다 주려고 하고 있고 임씨는 환장하겠네. 일한 만큼만 받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임씨였으면 뭐 요거 빠지고 에이 됐다 한 10,000원 깎아드릴게 난 요 정도까지는 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지 말지. 옆에 90, 11번 세 문제 1분 드릴게요. 시작. 민아 요거 한 장 더 넘겨봤니? 요 이렇게 넘겨봤니? 그래? 얼마 받았는지 봤어?
권주씨, 임씨가 얼마 달라고 그럴까? 대충 느낌상 18만 원이었는데 처음 견적이 얼마 정도 불렀을 거야? 어? 10만 원? 오우 거의 반을 깎아줬어? 너무 많이 깎아줬는데?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점 찾으라는 얘기죠. 전지적 작가 시점. 답은 4번. 특정 인물, 집주인 그의 시각에서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줍니다. 그가 기억과 같이 동갑이네요. 왜 그랬을까? 저렇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까지 어리면 속상할까봐, 많으면 속상할까봐. 1번. 임씨를 고용한 그가 나이가 적으면 임씨가 비참한 마음이 들까봐. 이것도 하는 자그마한 배려 같은 거지. A에 나타나 있는 거 돈 주어. 아내는 깎으려고 하고 있고요. 임씨는 검토하고 있고요. 임씨는 아내가 돈 주지 않을까봐 긴장하고 있어. 그런 모습은 없는데. 견적만큼 그냥 돈 줘. 견적 비용을 깎으려는 아내를 못마땅하게 하고 있다. 옆에다가 하나만 더 쓸까요? 지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떠넘기고 있다. 괄호 열고 그냥 또 쓸까요? 지는 이렇게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똑같은 주제. 임씨가 볼펜식으로 콕콕 찔러가면서 조목조목 남은 것을 설명했지만 이미 뒤에 건 들리지가 않아. 왜? 앞에 부분에 뭐 빠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라는 기분. 뭐가 잘못되었을까? 그동안 임씨를 의심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됐는데 어깨의 뻐근함과 함께 그를 짓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겠네요. 자, 그래서 7만원 되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18만원 불러놓고 7만원 정신 나간 거지. 적어도 그냥 적지 않아. 훨씬 적어. 반도 안 돼. 선언하던 임씨가 분홍편지지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다. 분명 7만원이란 소리가 믿기지 않았다. 왜? 너무 적어서. 7만원요? 그럼 옥상은? 옥상 재료도 여기 다 있어요. 그럼 몇 푼 되나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아내가 이번에는 호소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렇지. 할 수 없이 그가 끼어들었다. 계산 다시 해봐요. 처음에 18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돈을 더 내시겠다. 제가 어디 공짜로 일해줬나요? 조목조목 다 계산했습니다. 옥상이란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넉넉해. 서비스? 그는 너무 놀라 입 벌리고 임씨의 말을 되받았다. 그럼요. 저도 서비스할 때 서비스합니다. 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뭐라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렇지. 아이고 토끼 뛰면서 사장님이 왜 이렇게 잘 사는가 했더니 역시 그렇구만요. 아이고 다른 집에서는 노인 한 푼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트집을 잡는데요. 제가요. 이 무식한 노가다가 한 말씀 드리면 환장하거네. 앞으로 이 세상 사려면은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려면은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냐? 근데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거지. 저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좀 갈아주세요. 7만원을 주머니에 쑤셔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1층까지 배웅해 주기로 했다. 왜 그랬을까? 너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부끄러움,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어두워진 계단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임씨는 연장 가방을 몇 번이나 난간에 부딪혔다. 취했네. 시원한 밤 공기가 현관 앞을 나서는 두 사람을 감쌌고 무슨 말로 이상을 배우할 건지 궁리해 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해. 고맙습니다. 부족해. 서비스에 되면 끝없이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겠지. 데스카.
아, 이 정도면 안 받겠다 그래도 한 10만원 채워서 찔러주고 보내야지. 미안함을 느낀 그는 임씨와 함께 슈퍼에 가서 술을 마신다. 술 마시던 중에 그는 임씨로부터 비 오는 날이면 그러네. 못 받은 연탄값 받으러 가리봉동 스웨터 공장 사장 찾아간다. 술에 취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임씨를 선뜻 위로하지 못한다. 연탄값 받으면 고향 가겠다 라고 했다는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워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것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가리봉동 가면은 뭐가 나와요? 아, 가리봉동 가면 우리 마누라 파마값도 빠지고 우리 농구 선수 딸내미가 농구하다가 농구화도 빠지고 간만에 고기국이나 좀 먹고 이렇게 왜 돈이 나와요? 하면서 연탄값 받는. 근데 시엠병 그 자식으로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 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임씨가 수정한 견적서 금액이 확 줄였죠? 정직하고 착합니다. 이런 임씨에 대해서 그와 아내의 속물성이 더 강조가 될 겁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하고 문 철컥 닫는 게 아니라 배웅해주고 있죠? 고맙고 미안해서. 요 정도는 해줘야지. 뒷페이지 볼게요. 사건 진행에 따른 그와 아내의 심리. 일한 만큼 공사 비용만 받도록 경치고요. 서비스라고 인심쓰습니다. 당연히 그는 부끄럽고 이해타산적이었던 자기 반성하겠죠. 아니 저희가 너무 미안해서 미안해하고 있네요.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의 의미는 별표. 동네 이름이 원미동이에요. 원미동. 무슨 뜻일까? 멀고 도미 아름다운 농. 도시 변두리 시민들이 사는 소도시고요. 연립주택 있고 위성도시. 요게 중요해요. 도시 변두리의 소도시 소시민과 하층민들이 사는 곳. 가리봉동 공장 생기던데요. 공업지구. 돈 많이 벌었어? 부를 축적하는 공간. 거기에 자본가들 돈 가진 사람들만 있나? 노동자들도 같이 살고 있었겠죠. 어쨌든 가리봉동과 원미동은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밑에 이 글에 형상화된 임씨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는 뭡니까? 여기는 메모 쳐놓고 외워두시려고 할게요. 임씨가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임씨가 더 잘 못 살아. 세상에 배신당하는 모습을 통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비판. 힘든 현실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임씨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합니다. 옆에 14번 같이 할게요. 니은을 들은 그의 심리. 니은은 뭔데요? 어쩌고 저쩌고. 포인트가 되는 말은 뭐예요? 서비스. 서비스. 저는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서비스지. 서비스로다가. 임씨가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임씨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했고 견적 금액을 부풀렸을 거라고 의심했지. 연탄장수라는 걸 알려서 실력에도 의심이 있었죠. 근데 일 잘했고 꼼꼼하게 마무리했을 때 서비스까지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임씨를 오해한 것에 대해 미안함과 나도 들떨어진 놈이네.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냥 시간 드릴 거 없이 11, 12 한다, 12, 13 한 다음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또 마무리 지을게요. 7만원 받는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랬죠?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에 부끄러워했고요. 임시의 서비스, 나 진짜 그는 임시의 서비스에 자신이 초라한 처지를 내가 저런 사람한테 서비스까지 받을 정도인가? 나 진짜 그진가? 자신의 초라함을 깨달은 건 아니지. 초라함이 아니라 어떻게
속물적인 근성, 자신의 속물적인 속성 깨달은 거지. 진짜 나 쓰레기였어. 7만원 받은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저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7만원 받는다는데 놀라운 그가 마음이 무르다라고 여겼습니다. 아이고, 달라는 대로 주어. 이렇게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기업, 그렇게 해서 모두 7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깎아줬으니까 고민하지 말자. 4번, 공사에 든 비용이나 품삯을 고려해서 견적을 깎아줬는데 됐을까요? 옥상 방수까지 해가지고 한 25만원 받았을 거야, 나는.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임시를 소개하는 인물카드. 우리 임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패스. 인물들에 대한 태도를 바라보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임시는 열심히 공사를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공사를 하고 있죠. 그와 아내는 처음에는 너무 막 의심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인물들의 심리는 뭐 크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틀린 말로 해놔도 뭐 딱히 나쁠 게 틀릴 만한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한다라고 하지만 그냥 무의미하게 읽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옆에 나와 있는 거. 그와 아내의 태도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결국에는 뭐예요? 주제는 뭐예요? 사람의 외모나 복장 따위 겉모습을 보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 타자를 제대로 알기 전에 미리 벽을 세워놓는 소시민의 모습과 자기 반성을 말하고 있는 거다. 겪어보고 얘기해라,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가리봉동 가면은 곰국 나와요. 이게 둘 다 이제 지금 좀 알딸딸해. 형제 슈퍼에서 맥주 한잔 하고 있거든. 임시가 따라주는 잔을 받으며 그는 온몸을 휘감는 술기운에 문득 머리를 내둘렀다. 비 오는 날에 가리봉동 간다라는 임시의 말이 술기운과 떠오른다. 곰국만 나오나? 큰놈 자전거도 나오고 우리 농구선수 운동화도 나오고 마누라 빠마값도 쏙 빠지지. 자그만치 80만원이야 80만원. 제기래. 이런 비속어를 통해서 임시의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도 알 수 있어. 쇠타 공장하는 놈한테 1년 내내 연탄 대줬더니 이놈이 연탄값 떼먹고 야반도주 했어요. 이런 쳐죽일 놈이. 공장 망했다고 엄살을 까길래 내 마음이 널 편했겠어. 그래서 딱히 끝까지 앞짝같이 받아낼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랬는데 아유씨, 그놈이 가리봉동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찾았다지 뭡니까? 우리 노가다들 출신이 다양해서 그런 소식을 째깍 들어오거든. 이런 거죠. 너무 열받지 않냐? 다음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 소설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봅시다. 왜 비가 와야 될까? 비가 와야 막리를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보내고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야 그만큼 돈 받아야 한다. 절박한 마음. 연탄값은 임시와 그 가족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 지탱하는 생활비입니다. 이렇게. 됐을까? 하루에 라면 2끼 먹는데 곰국 한 번 정도는 먹어봐야지. 이 근처에 곰국 뭐 맛집 있나? 나는 웬만하면 맛있어서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한천 설렁탕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 매운맛. 제목에 담긴 의미. 여기는 빨간색으로 체크.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 가야 한다. 부유도덕한 부유층 또는 사회구조의 모순 때문에 생활난에 빠진 도시 빈민의 절박함. 절박하니까. 꼭 받아와야 되니까. 이런 거겠죠. 결국에 이 소설에서의 비판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임시 같은 사람들이 잘 못 사는 세상이 비극적인 거 아닌가?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젠가 그저께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밑에 자막처럼 지나가는데 어떤 50대가 자식을 살해해서 구속당했어. 근데 자식은 지체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그 50대에는 남잔지 여잔지는 모르겠는데 말기 암 환자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자막처럼 그렇게 글씨가 지나갔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자식을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자식이 혼자서 살다라고 하면 더 힘들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속상하더라고, 그 뉴스는.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어쨌든 이 소설에서의 비판하는 점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비판. 쇠타 공장 같은 놈들, 부도덕한 부유층 비판. 이런 거겠죠. 4번은 딱히 보실 거 없고요. 옆에 73페이지 확인할게요.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 가야 한다. 원미동 사람들 연작 소설의 일부라고 아까 확인했었었죠. 서울에서 전세 살다가 연립주택 사서 부천으로 이사한 한 회사원의 주인공. 이때도 서울에 집 사기는 쉽지 않았나 봅니다. 80년대 중반 광복절. 겉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대체로 요 말은 다시 빨간색으로 체크. 대체로 주인공 그의 시점에서 관찰되고 해석되고 서술이 됩니다. 이러한 걸 뭐라고 한다? 초점 화자. 초점 화자의 사실 제일 대표는 소설가 구보시의 일이라서 구보시지. 구보시. 작품 전개에 따라서 그는 일 대충하고 돈 부풀려 받을 거라고 의심했던 일꾼이 사실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어려웠지만 미덕을 잃지 않은 서비스 줄 아는 사람인 걸 알게 되고 편견에 사로잡혀 남을 의심하고 낮추어 봤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합니다. 그의 아내도 역시. 결국에 이 소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타자 이해와 자아 성찰이 이 소설의 중심이 되는 거다. 밑에 나와 있는 문학작품 속 가리봉동 이야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됐고, 작가의 다른 작품, 됐고, 달밤 정도는 또 필수 작품이라서 꼭 확인 좀 해주셔야 되겠지.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단편소설이고요. 연작소설이고요. 사실적, 비판적, 성찰적이고 시간은 다 알고 있을 거고 여기 경기도 부천시는 도시 변두리였었다는 거. 소시민들과 도시 하층민이 사는 공간. 욕실바닥이고요. 주제는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소시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만 뭐라고? 그의 심리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의 심리도. 전개 부분 줄거리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위기 부분 임씨의 본래 직업은 연탄장수고 부업으로 집수리를 하고 있다는 거 믿지 못하고 하지만 어쩌고 저쩌고 스토리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갑니다. 등장인물의 성격 원미동 연립주택 집주인 소심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남은 양심 같은 거는 있어. 부끄러움을 아는 이성적인 인물. 어쨌든 소시민이고요. 자신의 삶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 아내 인색할 정도로 알뜰하고 꼼꼼하고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각박한 소시민의 모습. 마지막 그 순간까지 좀 공사비 깎아보려고 했었거든요. 전형적인 도시 빈민자, 연탄장수, 막일꾼, 일처리가 꼼꼼하며 제가 해드린다라고 해놨으니까 해 떨어져도 해야죠. 책임감이 강하면 정직하면 성실해도 어렵게 살아가는 노동자. 그의 삶을 반성하게 해줍니다. 이런 반성이 좀 오래 가야 될 텐데 이렇게 느끼고 깨달은 게 여러분들 다 인생 살아오면서 겪은 거지만 새로운 결심이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죠? 저도 그래요. 헬스장 끊어놓고 한 달이 다 돼가지만 간지 며칠 안 되거든요. 아침이 되면 왜 이렇게 자고 싶은지. 임씨에 대해 편견과 오해가 있었고 일 잘하는 거 보면서 부분적으로 해소를 했었고 임씨의 삶에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해도 되나?
너무 속상한데 동정과 연민. 편견과 우애가 완전히 해소되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임 씨에 대한 그와 아내의 태도 변화와 주제의식. 열심히 일하고도 청구서보다 낮은 금액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되나요? 저희가 미안해서 미안함을 느끼고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앞부분에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었죠. 다른 사람의 외모나 복장 따위에 무엇을 보고 겉모습인가? 그렇겠죠? 겉모습을 보고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벽을 세워놓고 미리 보는 소시민의 삶. 밑에 나와 있는 거 제가 굳이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4번 문제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특히 어느 부분에 주목하시라. 여기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비판, 부도덕한 부유층 비판. 됐을까요? 되게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공산주의가 먹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열받거든. 오케이. 잠시만요.